예. 오늘 추운데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은 어디 하는가 하면요, 176페이지 소유권입니다. 소유권인데 174페이지네요 4페이지에 조문 한 개 먼저 보고, 예. (211조가) 우리나라의 소유권이 무슨 뜻이냐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자, 보시면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다. 이렇게. 이 부분 가지고 시험 많이 나올 만한 거 별로 없어요. 너무 간단해 가지고. 그런데 그래도 이제 무슨 말 뜻인지는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뭘 공부하는 거면 내 거 공부하는 내 거. 내 거라는 단어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법적으로는. 내 거다. 자, 보십니다. 무엇을, 뭐가 내 겁니까? 여기서 이 문장에 보시면 내 게 뭐냐고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까지. 예.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이에요. 물건. 그러니까 남편은 내 거다 아니다? 남편은 물건 아닙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부인도 물건 아니다. 한국 사람 이걸 생각 잘 안 합니다.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그걸 굉장히 쉽게 생각해요. 그래서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밥 굶기고 이러죠. 여기까지 농담이고요. 소유권의 객체가 뭐라고요? 물건 아닙니다. 물건. 소유권은 어디 무슨 권리입니까? 이건 물권, 권리권자. 다릅니다. 물건이란 건 없습니다. 그런 법 용어가 없단 말이에요. 일반인들 그냥 쓰는 말이에요. 그냥 물권하고요, 물건하고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꼭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자, 소유자는 자기 소유물을, 물건은 여러분 우리 공부했잖아요. 물건은 뭐가 있습니까? 그 종류 크게 두 가지. 부동산, 동산. 오케이. 부동산 아닌 것은 동산이다 했잖아요. 부동산과 동산.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다 동산이라 했습니다. 법조문에서. 이걸 기준으로 말하고 있거든요. 이거 이외에는 전부 이것이다. 오케이. 논리를 공부하는 겁니다. 우리 한글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없단 말이에요. 한글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말의 논리를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을. 나 다 아는 거야 하지 마시고 여기 제시된 문장을 잘 보고 생각했다가 질문에다가 답변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자, 보세요. 뭐 할 수 있다고요? 한답니까? 할 수 있답니까? 예,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예.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현실적인 권리입니까? 관념적 권리입니까? 추상적 권리입니까? 그렇죠. 그런 거 묻는단 말입니다. 이거 한글 누가 모릅니까? 추상적입니다. 추상적 권리고 관념적이에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생각이. 이걸 소유권의 관념성이라고 해요.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다. 전부 다 할 수 있죠. 전부 다 할 수 있잖아요. 완전성. 소유권의 완전성. 이해되시죠? 완전한 권리. 소유권은 완전한 권리잖아요. 이 중에 사용수익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뭐가 있나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용자, 입자, 용익물권. 용익해도 되고요. 용익해도 되고. 용익물권. 자, 어떤 게 있습니까? 지상권. 그렇죠. 지상권. 오늘 할 겁니다. 지역권. 간단하게 하면 오늘 할 거예요. 개념 정확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
초기에는요 한 10년 이상 이게 무슨 뜻이냐고 자꾸 물었다고요. 글자 하나 살짝 틀리게 해놓고 정확하게 아시는 게 중요해요.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아시는 게 중요해요. 이 세상 것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만큼 알다가 가는 거죠 뭐. 그런데 정확하게 아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런 말을 좀 드린가 하면 시험 칠 때 되면 늘 헷갈린 게 나와요. 두 개 중에 답 같으면 돼 이랍니다. 그게 사람을 환장하게 만들어요. 근데 정확하게 몰라서 그래요. 그게 헷갈릴 때가 있는. 그 다음에 처분은 누가 합니까? 소유자 자신이 하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하겠다는 게 있다고요. 너 빚 안 갚으니까 내가 이 팔아버리겠다. 경매 들어가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처분 권한을 딱 잡고 있다. 다른 사람이. 이 말 이해되죠? 내가 생각해도 설명 지금 억수로 잘했습니다. 나 혼자 처분할 수 있는데 소유물은 근데 내가 처분을 안 하는데 다른 사람이 처분하기도 되던데요. 이걸 허용해버렸단 말이에요. 언제? 돈 안 갚으니까 경매 들어오겠다. 내가 경매 신청하는 거 아니죠? 다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처분 권한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담보물권이에요. 담보물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저당권하고 유치권 이 두 가지. 질권은 시험 안 나오니까. 자, 어쨌든 민법에서는 세 가지.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게 담보물권이에요. 요거는 시험에 안 나온다 그랬습니다. 유치권하고 저당권. 유치권자도 경매 청구권이 있다. 5번 이상 시험 냈고요. 소유자는 그 물건을 이렇게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다. 그러면 소유권이라는 것이 요 세 개를 합한 걸까요? 아니면 이 소유권에서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걸까요? 이게 제일 어려운 질문인데 시험 한번 냈어요. 소유권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겁니까? 소유권이라는 것이 요 세 가지 결합한 건가? 세 가지를 합한 것인가? 힌트 드릴게요. 엄마가 아 하나만 놓으면 이 아가 그 엄마하고 같은 겁니까? 엄마는 애 또 놓을 수 있습니까? 그겁니다. 자식이 결합해서 엄마가 되는 건 아니고요. 엄마는 얼마든지 또 애를 낳을 수가 있어요. 맞죠? 오늘 처음 한 말인데 그럴듯합니다. 지금 시작이 어디서 됩니까? 엄마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그게 중요합니다. 전체로서 하나다 이 말 써요. 요 세 가지 합한 게 아니고 전체로서 하나다. 소유권은 거기서 나오는 것이지 이 결합해서 들어가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지금? 그걸 중개사 시험에서 한번 냈는데 그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전체로서 하나다. 옛날에는 이걸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어요. 이런 밀가루를 이렇게 뭉쳐가지고 밀가루 덩어리 되는 거 아시죠? 그럼 여러분 국수 뽑을 때 어떻게 해요? 손으로 밀어 자르는 거 말고 기계에다 이렇게 탁 넣고 어떻게 꾹 누르면 국수 가락이 이렇게 나오는 거 아시죠? 그럼 덩어리가 크면 얼마든지 많이 나오죠. 세 가닥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가닥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혼일성이라는 단어예요. 혼일성. 자 보세요. 소유권은 혼일성이라는 성질도 있고 관념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또 다 할 수 있으니까 이게 다 할 수 있으니까 완전하다 아시겠죠? 하나 더 있습니다. 소유권이란 게 시간이 갈수록 없어질 수 있는가? 잊어버리지 않는 이상은 안 없어집니다. 자기 소유권은 영원하다. 뭐 하다고요? 영원하다. 인간이 영원한 걸 욕심내잖아요. 진시황제는 안 죽으려고 욕심을 냈고
부자들은 더 부자 되고 싶죠. 왜 그럴까요? 영원하니까. 이 소유권이 영원하다, 항구성이랍니다. 영원하다. 이 말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소유권은 아무리 오랫동안 놔둬도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소멸시효라는 KTX는 안 탑니다. 얘는. 야, 그 문제돼요. KTX 사고 나면 지금 팔아먹을 수 있습니까? 외국에. 사고가 안 나야 우리 멋지다 이러면서 팔아먹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금액 만 원짜리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큰 프로젝트인데 저게 사고가 안 나야 우리 괜찮아 하면서 외국에 팔아먹을 수가 있을 텐데, 이상하게 신호 고장으로 사고 났다 하니까 기가 찰 일이죠. 저거는 관리가 잘못된 것 같아요. 큰 결함이 아니고 내가 볼 때는 관리 잘못한 것 느낌이 싹 드는데, 정부가 지금 노발대발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한국철도공사가 국가가 투자한 공공단체인 거 아시죠? 공공기업이잖아요. 그럼 공기업이니까 그런 제품 팔아먹으면 다 우리나라 국가에 부과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관리 잘해야죠. 자, 소유권은 무슨 특징 갖고 있습니까? 완전성, 그 다음에는요 관념성, 할 수 있다. 세 번째 온일성, 전체로서 하나다.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소유권의 객체가 뭐라고요? 객체? 대상. 대상. 남편이 아니고, 남편이나 부인이 아니고 물건. 물건. 소유물 하면 돼. 소유물, 물건. 소유자는 뭡니까? 권리의 주체, 사람. 권리 주체가 뭐라고요? 사람. 사람에는 여러분 두 가지 있는 거 아시죠? 두 종류. 남자 여자 말고요. 자연인, 법인. 요거는 법률상 사람으로 취급한다 이 뜻이에요. 법상 사람. 법상 사람. 아시겠죠? 법적으로 사람 취급한다는. 요거는 생명체, 남녀 모두 다. 우리나라 유교적 사고방식이 많이 젖어 있어 가지고요, 사람을 경시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거 제발 고쳐야 됩니다. 저는 대학에서 그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법치주의하고 국민주권하고 엄청 강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사람은 권리 주체고 소유권의 객체는 뭐다? 물건. 물건에 뭐가 있어요? 부동산과 동산.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이 소유권의 내용은 뭔가?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다. 사용, 수익만 할 수 있는 것 뭐라 그래요? 용익물권. 처분 권한을 대신 가질 수도 있는 게 담보물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서 여러분 지금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 이 6개의 물권에서 10문제 나온다고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요거는 반드시 공부 잘 해두셔야 돼요. 상식으로도 좋아요. 자격증 없어도 된단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있으면 더 좋고요. 뭐 뭔지 알겠죠? 있으면 더 좋고요. 제가 전에 한번 예를 들었는데요, 마산에서 그때 75세 된 분이 오셨더라고요. 그 주위에 젊은 아주머니들이 그때 한번 이랬어요. 그 아저씨가 우리는 점심은 내가 속해 가자 했어요. 그러니까 한 열 몇 명이 우르르 식당 뒤에 갔습니다. 이 학원 뒤에 식당에 갔는데 밥 먹다가 이제 궁금하잖아요. 연세 너무 드셨는데 왜 학원을 오셨냐. 그니 뭐 하려고 학원 와서 공부합니까? 젊은 사람이 탁 물었어요. 나는 묻기가 좀 어렵더라고. 가르치는 사람인데 뭐 그거 물어가 뭐 하겠습니까 내가. 나는 속을 알아서요. 느낌이 타고 와요. 눈도 안 좋아 내 이렇게 보거든요. 그게 글자가 잘 안 읽어진단 말이에요. 돋보기 엄청 크게 쓰고. 그분이 하는 말이
그 하만 마산 그 뒤에 하만 쪽이에요. 진주 넘어가는 고개 넘어 하만인데 논이 수만 평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자식 놈들이 지금 팝시다. 뭐, 전원 내주세요. 아시겠어요? 아버지 내 아파트 사야 됩니다. 뭐 공장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내놔라 하는 거예요. 팔자가 내놔라. 근데 또 건설회사에서 와가지고 아파트 단지 세운다고 딱 파세요. 이러니까 이 영감님이 중개사 학원에 온 거예요. 얼마나 똑똑한 겁니까 그게요. 중개사 학원에 뭐 배웁니까? 민법 배우죠. 지금 민법 법의 기초거든요. 계약하는 거 배우거든요. 그 다음에 계약서 중개하는 중개실무 배우잖아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있어요. 땅이 어디에 위치한다? 위치에 따라 땅값 다른 거 아시잖아요. 그게 뭡니까? 공법에서 용도지역 배웠나요? 용도지역 들어봤죠? 그게 건폐율하고 용적률 규제하기 때문에 거기 가치가 달라진단 말입니다. 상업지역 땅이 왜 비싼지 압니까? 물론 사람이 많아서 땅 비쌀 수 있어요. 그럼 사람 없는 동네 상업지역 정해놨는데 왜 또 비쌀까요? 사람도 없는데 지금 건폐율 용적률이 엄청 높거든요. 뭐 뭔지 알겠습니까?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그거 배우러 온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럼 내가 최고입니다. 할배 최고입니다. 그분이 자격증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전혀 필요 없다 내가 볼 때는. 그래가지고 이분이 한 5월달에 그렇게 했는데 한 5, 6개월 배우고 나니까 감이 싹 오더라 하면서 점심 사는 거예요. 멋있지. 그거 얼마나 멋있습니까? 또 어떤 분은 서울에 전화해가지고 제가 아들한테 야 빨리 중개사 학원에 등록해라. 빨리 배워라. 자기 아들이 이과 출신이에요. 이과니까 법적으로 하나도 몰라. 그러니까 막 새 얻을 때도 골치 아팠고 집 살 때도 골치 아팠고 뭐든지 모르는 거라. 당장 배워라. 진짜입니다. 이거는 자격증 따서 영업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게 물론 목적이겠지만 따놓으면 그 따는 순간에 공부하는 기간이 법대 애들 2년 3년 공부하는 것 같거든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손해가 아닙니다. 그건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학원이 없었어요. 배울 수도 없었다니까요. 법대 안 가면 아예 못 배웠다니까. 그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소유권은 이런 뜻이고요. 어디 하나 넘겨보십시오. 페이지는 176페이지. 이거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자리 오늘 2개 여기 할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 245조 1항 있죠. 요거를 여러분 한 10번 써보셔야 돼요. 제가 10번 써보라는 것은 거의 시험에 나온다는 뜻이에요. 요 한 문장이 자, 이거 제가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제목을 붙이면 부동산의 점유 시효 취득이에요. 점유 시효 취득 제도인데 이거 시험 늘 나옵니다. 해마다 냅니다. 요거 분석하면 몇 년간? 20년간 해 첫째 줄에.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글자를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소유의 의사로 찾았나요? 그 다음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여러분 제가 첫 시간쯤 되면 저 오른쪽에 제가 한번 적은 적이 있는데요. 법률 요건 갖추면 뭐가 생긴다 그랬습니까? 법률 효과 생긴다. 오케이. 거기 여기 보세요. 법률 요건 갖추면 법률 효과 생겨요. 이러하면 뭐 한다고요? 이래 하면 뭐 한다고요? 취득한다. 뭐 뭔지 알겠습니까 지금?
이래 안 하면 취득 못 하고요. 그럼 이 취득하려면 몇 가지 요건 갖춰야 돼요. 그렇지. 여기 한 개라도 빠지면 안 돼요. 판사는 이것 가지고 생각하고 재판해야 되는 거예요. 자료 보고. 거래하면 안 되고, 재판은. 이 한 줄을 우습게 한 줄로만 간단히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몇 가지로 나누었습니까? 6가지로 나누었잖아요. 설명할 게 많습니다. 보따리 풉니다, 지금. 시작, 풉니다. 자, 공부 다 하시면 이게 눈에 돈이 보입니다. 몇 년 지나야 된다고요? 자기 혼자 20년 지나야 됩니까? 앞사람 점유했던 기간, 내 기간 합산해도 될까요? 자기가 점유한 기간 이해됩니까 지금? 오롯이 20년 해도 되고요. 앞사람이 점유를 10년 했는데 내가 또 한 12년 했다. 이러면 합하면 몇 년 됩니까? 22년 되죠. 이래도 된다. 이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점유 이어받는다. 한자로 점유 승계. 점유 승계해도 돼요. 그 다음에 자기 선대가 15년 점유해갔다. 자기는 6년 점유해갔다. 합하면 얼마입니까? 21년 되잖아요. 상속도 된단 말이에요. 기간이 아시겠어요? 횡으로 되고 종으로 되고 이해됩니까 지금? 자기 혼자만 해도 되고 다 종합하는 말이라고. 20년이란 말. 단 19년 11개월 되면 안 됩니다. 계산했는데 하루라도 빠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20년 계산해보니까 안 되더라. 일주일 모자라더라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몇 년 넘어야 된다. 오케이, 20년. 이런 사례들이 다 있어요. 대법원 판례가. 실제 사건이 있었던 이야기.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는 없어요. 아까 만들어낸 이야기는 엄마 이야기하고 국수 이야기밖에 없어요. 이해하라고. 자, 그 다음에 소유의 의사로 점유해야 돼요. 요걸 뭐라 할까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해야 된다. 요걸 뭐라고 해요? 그렇죠. 요거 보세요.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우리가. 자주 점유예요. 그러면 자주 점유 아닌 게 뭐였습니까? 그렇죠. 타주 점유. 이 두 단어 기억해야 된다 했습니다. 타주 점유자는 시효취득 할 수 있다 없다? 아예 못해. 처음부터. 왜? 여기 안 들어가잖아요. 이게 법이라고요. 여기 안 들어가잖아요. 요건이. 임차인은 시효취득 합니까? 못해. 그러니까 바로 답 나왔잖아요. 타주점유자. 그래서 시험 많이 나와요. 타주점유자 시효취득 못합니다. 임차인이라든지 또 누가 있는가 하면 전세권자. 이 부분 이 사람도 타주점유거든요. 남의 땅 점유하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명의수탁자. 명의수탁자는 신탁자 부동산을 등기해 둔 사람이거든. 자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닌 사람은 못해요. 자, 지난 시간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타주점유인지 매매는 했는데 타주점유인지 증명이 안 되더라. 이 사람 뭐라고 했어요? 자주로 추정됩니다. 자주인지 타주인지 안 밝혀지면 시효취득 돼요. 이 사람은. 뭐만 안 된다? 타주이면 안 된다. 뭐만지 알겠어요? 오케이. 자주도 되고 자주 추정도 되는데 뭐는 안 된다? 타주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중에 그림을 한번 쭉 그려드리면 이해가 되는데, 이걸 1시간 더 강의해드리면 짐 사들고 집에 가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10년에 한 번씩 봤거든요. 어디 갑니까? 이러면 고향에 빨리 가가지고 우리 땅 찾아야 됩니다. 땅이 몇 평입니까? 섬이 하나인데 그럼 빨리 가서 간지겠어요. 내가 섬이 하나가 뭐 1000평인가 10,000평입니까? 적어도 10만 평은 넘어요. 내가 볼 때는 무인도래. 빨리 가야 됐어요. 그 다음 연락이 안 와요. 찾았는지 안 찾았는지 연락이 안 와요.
타주 좀 그래서 어떤 사람도 그래요. 뭐야 큰일 났네. 우리 아버지 때부터 그 할머니가 우리 아버지 때부터 그 땅을 다른 사람한테 줘놨는데 20년 훨씬 넘었는데 30년 훨씬 넘었는데 어쩌나 큰일 났네. 땅 뺏기게 생겼네 이렇게 생각해요. 요거 딱 보면 님 찾아옵니다. 그럼 어쩔까요 하네요. 그럼 이렇게 하면 돼요. 종이 한 장 요만한 거 들고 가가지고요. 세 종이 안 갖고 가대요. 그냥 포장지 지어 뜯어도 상관없어요. 아시겠어요? A는 B한테 1년에 배추 2포기씩 준다. 내 말 이해됩니까? 그거 하나 적어오라고 사인 받아오라고 본인 사인 받아오라고. 그게 뭘까요? 스스로 타주를 입증한 거거든. 내 말 알아들었습니까? 변호사를 다 요거 가르쳐주고 돈 받아 먹는다니까. 내 수억 벌었습니다 지금 금방. 아 진짜예요. 안 받아도 좋아. 근데 배추 안 받아도 좋아. 그러나 그 종이는 하나 받아놔야 된다. 내 말 알아들었습니까 지금? 오케이. 꼭 배추라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안 되죠. 고구마도 되고 마늘도 되고 아무거나 된다. 감도 되고. 그건 법적으로 남의 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뜻이거든요. 사람토를 받는다 안 받는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자술서 그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영수증이. 누가 시효 취득 못한다? 타주면 아예 안 됩니다. 간단하게 잘 나옵니다. 이것도 별거 아닌데. 그럼 누가 시효 취득한다고요? 자주 쪽에서 시효 취득. 그게 어디입니까?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 이거라면 남의 땅을 무단 침범한 자 될까요? 안 돼요. 남몰래 침범한 걸 엄밀히, 비밀리, 엄밀하게 비밀리를 줄여서 엄비라 그래요. 폭력 써서 빼앗은 거는 폭력이라고. 폭력 엄비는 안 되거든요. 평원 공연에 자연스럽게 인수했다. 자, 무엇을요? 시효취득 객체가 뭡니까? 부동산. 자기 부동산입니까? 타인 부동산입니까? 자기 것도 됩니다. 대부분 판례예요. 여기 타인 부동산이란 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열어놨습니다. 이게 법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자기 소유 부동산도 된다. 왜? 등기함으로써 권리관계 명확해진다. 이 판결 안에 있어요. 실익있다. 못하게 할 이유가 없다. 타인 부동산도 당연히 되고요. 국유재산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국유재산은 종류를 두 개로 나눠요. 행정재산, 일반재산. 행정재산은 안 돼요. 이것도 시험 한번 냈습니다. 행정재산은 시효취득 안 돼요. 일반재산만 시효취득 돼요. 국가도 개인 토지를 시효취득할 수 있듯이 개인도 국가 토지를 시효취득할 수 있다. 이 판결이 있어요. 단 일반재산일 것. 행정재산은 공용, 공공용. 여러분 도로 있죠? 도로는 공공용이라 그래요. 공공용. 공공이 하나 더 들어가요. 공이. 청와대 있죠? 청와대. 그거는 공용이에요. 공용. 국가가 직접 사무에 제공되는 거 그게 공용이에요. 일반인도 같이 쓸 수 있는 게 공이 하나 더 들어가요. 공공. 이해됩니까? 공용, 공공용 이렇게 구분해요. 공유 지분도 되고요. 부동산이니까 토지도 되고요. 건물도 됩니다. 일부도 돼요. 이건 왜 일부도 될까요? 분할하면 되거든요. 분할해가 등기하면 돼요. 그래서 일부 점유하고 있어도 시효취득 됩니다. 옛날에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옆집 담이 우리 땅을 한
2평 정도 길게 물고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거 오래되면 시효취득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가끔 있어요. 얼마 지나면요? 20년 지나면 다 나와 있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뭐 해야 돼요? 오케이, 이거 까먹으면 돼요. 요거 시험 몇 번 내야지 이렇게 칼로 해가지고 초기에는. 이건 반드시 등기해야 돼요. 등기해야 취득합니다. 요거는 법 조문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법 조문이 있으면 등기 안 해도 된다는 게 187조잖아요. 법이 있으면서도 법이 등기하라고 하고 있어서 이렇게 말해요. 187조의 유일한 예외다 하면 이걸 뜻해요. 10번 이상 시험 냈고요, 이 자리가. 간단하게 낼 때는 이거 시험 잘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과입니다.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앞사람 소유권을 내가 이어받나요? 아니면 내한테 소유권이 하나 생기는 걸까요? 이건 뭐냐면 성계 취득이냐 원시 취득이냐 이 말이에요. 점유시효 취득은 매매처럼 성계 취득이냐 건물 신축처럼 원시 취득이냐 이 말이에요. 원시 취득. 원시 취득인데 등기는 보존 등기가 아니고 이전 등기 형식 취한다. 누가 넘겨주나요? 안 줍니다. 웃기고 있네. 우리 땅 만평을 내놔랍니다. 이해됩니까 지금? 결과만 말하면 갑자기 어떤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땅 내놓으래. 그거 안 맞아 죽으면 다행이죠. 그럼 직접 찾아가면 안 되겠죠. 어디로 가야 될까요? 법원에 가면 됩니다. 법원에. 법원에 가서 이게 입증이 되면 법관이 넘겨주시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꼼짝 말아야 돼요. 그 판결이 있으면 혼자서 등기해도 돼요. 판결이 있으면 둘이 가야 된다, 혼자 가야 된다. 혼자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격언이 만들어지기 시작할 수 있다. 19년 11개월째 되면은 한 달 남았죠. 반드시 말을 하나 사가지고 전국에 돌아다녀야 된다. 자기 땅 있는 데를.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쫓아내려 댕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영지 순례를 함 해야 된다니까. 자 보세요. 이렇게 짧은 문장인데 이야기가 많죠. 이게 전부 시험 대상이에요. 봅니다. 여기 갑 토지로 등기가 되어 있어요. 갑 소유로 등기가 되어 있다. 근데 을이 매매를 해가지고 인도받아가지고 점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등기 안 했습니다. 등기 안 했고요. 매매 계약서도 작성 안 하고 그냥 구두로만 샀단 말이에요. 땅 건네주고. 이해되시나요? 뭐 매매 자료 같은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인도받아 점유 쭉 해왔단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갑 사망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의 상속인이 있다 아시겠습니까? 얘는 이제 외국에서 유학 갔다 들어왔단 말입니다. 20년 후에. 이 사람도 사망했다 예를 들어서. 이해됩니까 지금? 상속인이 계속 점유해왔단 말이죠. 어쨌든 이렇게 20년 넘었다. 이해됩니까? 등기는 누구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갑 앞으로 되어 있고. 매수인도 사망했고 매도인도 사망했어요. 상황이 이해되시나요? 점유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매수인 쪽에서 점유를 경작을 계속하고 있다. 상황 이해되죠? 이럴 수 있습니다. 이럴 수 있다고요. 이런 게 좀 여러 경우가 있어요. 판결 보면. 자, 20년 지났는데 A가 나타나 가지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자 보세요. 언제요? 20년 지나면 이렇게 말해요. 시효 완성 후에 A가 병에게 우리 땅이니까 이됩니까 지금? 토지 돌려다오. 그 다음에 우리 땅이니까 이 토지 사용료 임대료 20년치 내놔라. 이해됩니까 지금? 토지 내놔라, 땅 사용료 내놔라 이랬단 말입니다. 왜? 이유가 뭡니까? 우리 땅이다. 우리 상속재산이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걸 근거로 실제 사건입니다. 내가 말을 이렇게 이야기처럼 해서 그렇지 실제 대운 판례입니다. 언제 그랬어요? 완성만 되어도 안 된다는 게 대부분 판례. 그러면 달라 소리 하려면 언제까지 해야 돼요? 20년 되기 전에 달라 해야 돼요. 예. 그게 시효 중단 제도가 있는데요. 그건 나중에 보기로 하고, 어쨌든 시효만 완성만 되어도 달라 할 수 있다 없다?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20년 딱 되는 순간 이 매수인 쪽에 뭐가 생기는가? 매매 입증이 안 됐습니다. 매매 입증, 소송에서 매매 입증이 안 됐단 말이에요. 샀다, 우리 손조가. 증명이 안 돼. 증인도 없고 계약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면 뭘 주장해야 되는가 하면 이쪽 매수인 쪽 변호사가 이걸 주장해야 돼요. 점유시효 취득을 주장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20년 지나는 순간 딱 생긴다. 요게 대부분 판례예요. 두 번 시험 나올 거예요. 20년 지나면 매수인 쪽에 뭐가 생긴다고요? 점유자에게? 등기 청구권 생긴다.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때 병이 자기 혼자 한 것은 얼마 안 되지만 아버지가 점유했던 기간 합산하니까 20년 넘는단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달라고 주장하면 됩니다. 청구하면 돼요. 청구. 매도인 쪽에 청구를 한단 말이죠. 소제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판결이 나면 어떻게 해요? 넘겨주라 하면 이 시점에 등기하면 되겠죠. 이게 성소해가 등기하면 되겠죠. 자, 보세요. 20년 지나서 등기함으로써 뭐 한다고요? 소유권 취득한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간단해요. 문장으로 보면 간단해요. 재판이 어려워서 그렇지. 근데 요 조문 말고 다음 조문이 하나 더 있는데 뭐가 있는가 하면 이 소유권 이 여기서 보세요. 등기함으로써 취득한다 그랬죠. 이거 반대 해석할 줄 있어야 돼요. 등기 안 하면 취득한다 못한다. 그 말이에요. 등기 안 하면 25년 지나도 취득 못합니다가 시험에 나왔었어요. 등기하면 취득합니다가 중요한 게 맞는데 오히려 역으로 30년 지나도 등기 안 하고 있으면 취득한다 못한다. 취득 못한다 그게 중요하다고요. 내 말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는 뭡니까? 취득. 요거는요. 취득 효과. 등기하면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점유 개시 시로 소급한다.
요 조문이 하나 또 있어요. 그러면 선대가 점유한 데부터 자기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이 사람 타주점유입니까? 자주점유입니까? 타주점유 아니죠? 그것만 이해도 된단 말이에요. 타주가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타주란 걸 누가 입증해야 돼요? 매도인 측에서 해야 돼요. 이거 입증될까요? 안 되죠. 자기 선친이 팔았는데. 임대차 영수증 같은 거 갖고 있을 리가 없죠. 안 되죠. 그냥 빌려준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매수인 쪽에서 우리가 자주 점유다 라고 입증해야 될까요? 매수인 쪽에서 스스로 자주라고 입증해야 될까요? 이게 시험 잘 나와요. 왜? 자주는 추정되거든요. 추정되니까 뒤집는 걸 누가 해야 된다고요? 다투는 자가 입증해야 된다. 이 논리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늘 냅니다, 그거를. 다투는 자가 입증해야 된다. 추정되니까. 이해됩니까? 스스로 입증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누가 입증해야 된다? 다투는 자 외우세요. 다투는 자. 이거 늘 나와요. 다투는 자가 입증해야 된다. 타주를 입증해야 된다. 되시나요? 요거 때문에, 추정 때문에. 추정하면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요게 핵심이에요. 요것만 정확하게 아셔도요, 나중에 기본서를 보면 판례들이나 사례들, 문제들 이해가 다 돼요. 아, 그 중에 뭔가 특이한 게 하나 있으면 이건 설명 안 들은 것 같다. 이게 탁 눈에 보일 정도 되면 실력이 탄탄한 거예요. 추측해서 공부해야 됩니까? 여기 있는 대로 공부해야 됩니까? 아예 제발 그렇게 하십시오. 여기 있는 대로 하셔야 돼요. 그게 나중에 저보다 더 잘할 수 있어요. 저도 있는 대로 하지 내 마음대로 안 하거든요. 요 문장을 여러분 처음에는 공부하셔야 돼요. 요거를. 이거 다 외우려 하지 말고요. 요거를 요거예요. 이 245조 1항을 여러분 몇 번 쓰라고 했으면 제가 10번 쓰라고 했잖아요. 요거 굉장히 쉬운 문장을 꼭 이게 눈에 싹 익어 있으면 이게 다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몇 년이나 했더라 이렇게 되면 이게 생각이 납니까? 안 나지. 실제로 옛날에 아주 초기에는 아주 시험 초창기에는 10년이다 15년이다 맨날 그거 냈습니다. 이거. 근데 20년이죠 이거. 자, 178페이지 한번 보세요.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되는데 제일 위에 제목이 뭐가 있나요? 공동소유가 있죠. 이거 시험 잘 나옵니다. 이것도 위에 별표 하나 해두세요. 취득시험하고 요 공동소유가 시험 잘 나오는 거예요. 이게 늘 나오는 거예요. 뭐 해마다 나온다. 딱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것도 공동소유라는 것 자체가 무슨 뜻인가 알아야 됩니다. 잘 보세요. 1필지 건물 하나 1필지라 해도 되고 1동의 건물을 해도 되고요. 1필지에는 소유권이 한 개입니까? 두 개입니까? 한 개입니다. 무조건 한 개입니다. 물건 하나에 소유권 한 개. 물건 하나에 소유권 한 개. 소유자가 한 명이면 단독 소유. 소유자가 2인 이상이면 공동 소유. 요것만 달라요. 요것만.
한 사람이면 뭐라고요? 단독 소유. 소유자가 2명 이상이면 공동 소유. 그렇지만 물건 하나에 소유권 하나다. 이건 똑같아요. 물건 하나에 소유권 하나다. 이건 똑같단 말이에요. 이걸 뭐라 해요? 일물, 뭐 일물 일권주의라 하잖아요. 일물 일권주의. 자, 이 공동 소유에는 그 종류가 3가지가 있어요. 종류가 공유, 합유, 총유인데요. 시험을 다음 공동 소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찾으라 하면 이 3가지 다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좁게 내면 공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찾아라.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그러면 좁게 나올 수도 있고 전부 다 낼 수도 있고 시험이 그래요. 이 책이 얇아서 그래요. 요거는 이태리산이고요. 요거는 독일산이에요. 그걸 책에 있는 대로 말하면 요거는 로마 스타일이고요. 요거는 게르만족들 방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번 만드실 때 이분이 게르만법 전공자였습니다. 물론 로마법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2가지 같이 만들어 봤다. 제 생각에 이 3가지 같이 있는 나라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만 있어요. 자, 공유 이게 시험 잘 나오는데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 봅시다. 아파트가 하나 있다. 자, 옛날에는 남편 명의로 주로 했죠. 최근에는 유행이 어느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부인 명의로 다 넘어가요. 그 중간쯤에 같이 하자, 공동으로 해두자, 공동 명의로 해두자, 이해됩니까? 그러면 값을 부부 공유로 해가지고 반반씩 50%씩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이해되나요? 이 2분의 1이 집의 반일까요? 집의 반일까요? 소유권의 반일까요? 소유권의 반입니다. 집의 반이 아니고. 이 2분의 1이라는 게 지분인데 이렇게 공유로 해두면 공유는 특징이 (2분의 1) 지분 얼마든지 마음대로 팔아봐도 돼요. 남편 동의 안 받고요. 집을 자른다고요? 지분을 마음대로 넘겨도 돼요. 물건 반이 아닙니다. 소유권의 반입니다.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 처분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팔아넘기는 걸 뭐라 해요? 양도. 저당 설정하는 건 뭡니까? 담보 물건 설정하는 거죠. 이해됩니까 지금? 전세권 설정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전세권 설정하는 것도 처분행위입니다. 물권행위라고요. 그런데 공유 지분에는 전세권 설정 못하니까 이 말을 안 쓸 뿐이에요. 처분이란 단어는 양도라든지 물권 설정, 제한 물권 설정하는 것도 다 처분이다. 아시겠죠? 근데 공유 지분에는 전세권 설정은 안 돼요. 공유 지분에 저당권 설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은행에 돈 빌리고 내 지분 2분의 1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없다? 자유입니다. 자유입니다.
남편 동의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안 받습니다. 건물 전체를 담보로 제공하면 동의 받아야 돼요. 지금 뭘 담보로 제공했어요? 자기 지분. 오케이. 그래서 그걸 꼭 구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부동산이 아니라 지분을 담보로 제공한 거예요. 내 말 이해됩니까? 이거 놓치지 마세요. 이런 걸 안 놓쳐야 고득점 하는 거예요. 집이라는 부동산 이야기한 게 아니고 지분을 이야기한 거란 말이에요. 예컨대 6억짜리 아파트다. 지분 2분 1이다. 그러면 그냥 산수로 해도 3억 원어치 되잖아요. 담보 가치가. 은행에 가서 담보 제공, 지분 담보 제공할 테니까 돈 빌려주는가. 은행 뭐 영업 원칙에 따라 다르겠지만 못 해줄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분만 경매된다 안 된다?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등기부 열어보니까 갑하고 옆집 아줌마 병하고 공유되어 있더라. 아시겠어요? 왜? 어리 병한테 돈 빌려놓고 돈 안 갚아가지고 병이 사버렸거든. 그런 상황 올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뭘 구분해야 돼요? 건물하고 지분하고 꼭 구분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토지가, 건물도 마찬가지인데요. 공유물 분할 청구의 자유가 있어요. (1층) (2층) 단독주택인데 공유로 해뒀다가 나누자. 1층 내 거 하고 2층 당신 해라. 이런 식으로 나누자. 땅도 반씩 나누자. 이렇게 해도 돼요. 사용, 수익, 부담, 요건 지분 비율에 따릅니다. 관리비 반반씩 내야 돼요. 공유하면.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법적으로는 그래요. 관리비 반반 내야 돼요. (2분의 1) 지분이니까. 만약에 임대해서 100만 원 임대료가 나왔다면 누구 거다? 부인 거죠. 전부. 주문이 들어가면 안 나온다. 어찌 된 거야 이게 도대체? 반반입니다. 법적으로. 오케이. (2분의 1이니까) 공유물의 보존 행위 각자가 할 수가 있어요. 공유물 임대, 관리 이해됩니까 지금? 관리 행위는 부인이 혼자 하죠. 남편이 혼자 하나요? 지금 공유 상태입니다. 남편 혼자도 못하고 부인 혼자도 못해요. 왜? 금방 과반수라고 하셨는데 과반수라는 숫자보다도 앞에 글자 잘 봐야 돼요. 지분의 과반수예요. 과반수는 읽어보면 되고 넘어서야 돼요. 2분의 1은 과반수가 안 돼요. 절반이지. 내 말 이해됩니까? 과가 초과란 뜻이에요. 과가 넘어서서 뜻이에요. 그러니까 51이라도 돼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등기할 때 그렇게 하세요. 당신 49, 내 51 이렇게. 그게 법적인 마인드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중개할 때 부인이 임대하겠다 나왔다. 아시겠어요? 임차인도 왔다. 오늘 등기부 보니까 부인 명의로 지분이 얼마 있다? 2분의 1 이됩니까 지금? 임대 보증금 2억에 월세 10만원 예를 들어서 계약한다. 오늘
계약 체결할 권한이 있다 없다? 없어요. 50%라서 안 돼. 이때 뭐가 있어야 돼요? 남편 동의서 있어야 돼요. 뭐 때문에? 과반수가 안 돼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걸 누가 알고 있어야 돼요? 공인중개사가 알고 있어야지. 공인중개사가 모르면 매도인 마음대로 할 거 아닙니까? 하자는 대로. 나중에 문제 생긴다. 공유물 관리라는 것은 임대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시험 많이 나올 거예요. 이 부동산 통째로 팔아야 되겠다. 자, 보세요. 여기 보세요. 1번 보세요. 1번. 요거 읽어봅니다. 시작. 지분 처분이고요. 요거는 뭐라 그랬어요? 물자가 물건. 물 나오면 물건입니다. 이거예요. 뭐라고 물 나오면 이해됩니까 지금? 요 물자가 물건입니다. 물건 줄임말이라고요. 공유물 처분은 전원 동의가 있어야 돼요. 지분 처분은 자유다. 부동산 자체를 팔려고 한다면 전원 동의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2분의 1, 2분의 1 돼 있으면 소유권 이전할 때 매도인 인감 붙여야 되거든요. 이해됩니까? 부인 것만 하면 됩니까? 남편 것도 같이 해야 돼요. 두 장 다 있어야 돼요. 공인중개사가 이거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사모님 것만 하면 됩니다. 카드가 절대 납니다. 바보 된다 그때. 이런 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요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지분은 뭐라고 해요? 지분은 물건의 일부다, 권리의 일부다. 물건의 일부를 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거 권리의 일부다. 그래서 부부 싸움할 때 안방은 내 거야. 당신 거실에 가서 자.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법적으로는 안 맞는 말이다. 한 명은 60%, 한 명은 40% 가지고 있을 때 그러면 60% 가지고 과반수죠. 그러면 동의 안 받는 거예요. 여기까지 처분할 때 아니 밑에 안 되지. 전원 동의를 몰라요. 그게 아니고 지분이 60% 갖고 있어도 40% 갖고 있는 사람한테 그 동의를 구해야 처분을 받는다 이 말. 무엇을? 처분 말고 무엇을? 물. 오케이. 전원 동의 있어야 돼. 한 사람도 동의 안 받으면 안 돼요. 오케이. 상속재산 그 상속인 자식들이 10명이다 아시겠어요? 대를 한번 더 넘어가면 100명 될 수도 있어요. 진짜예요. 그 중에 한 사람만 빠지면 안 돼요. 전원 동의였어요. 자, 여기까지. 지금 뭐 했습니까? 첫째 뭐 했습니까? 점유 시효치들 꼭 단어 오늘 외우셔야 돼요. 다 까먹어도 제목 외우셔야 돼요. 부동산의 점유 시효. 자, 요거는 뭡니까? 요거는 공동소유. 오케이. 지분이 뭐라고요? 지분이 뭐라고요? 권리 일부다. 오케이. 그거 까먹으면 안 돼요. 그게 핵심이에요. 잘했습니다.